네, 교재 98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수식과 자동합계에 관한 내용 첫 번째 간단한 계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너비를 좀 조절하고요. 우리가 엑셀을 한다를 떠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10과 1을 더해서 12라고 쓰겠고 20과 4를 더해서 24라고 쓰겠고 36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겠죠. 계산 못하는 사람은 뭐 주판을 돌리던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계산하는 거고 사람이 계산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와 3을 더하면 얼마니? 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당신이 5와 3을 직접 계산하시오 라는 수학적 계산 방법이고 엑셀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는을 먼저 써서 5와 3을 더하라 그래. 여기서는 이제 는 10과 2를 더하시오 이렇게 10과 1을 더하시오. 이거는 뭐다? 엑셀아 네가 계산해 줄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과 4를 더하고 이것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기억 공간을 나타내는 변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는 셀 주소라고 표현하죠. 셀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값 10과 2라고 하는 값 자체를 상수라고 하는데 이 B의 네 번째 셀과 C의 네 번째 셀을 직접 더하는 명령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는 B의 네 번째 셀과 C의 네 번째 셀을 더하시오 라고 하면 누가 계산한다? 엑셀이 계산한다. 명령을 걸었으니까 사람이 명령을 걸었으니까 명령에 걸려서 엑셀이 직접 계산을 해줄 거다 이거죠. 엔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20과 4를 더해서 즉 B의 다섯 번째 셀과 C의 다섯 번째 셀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럼 이 나머지는 많은데 그래서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명령을 걸어서 할 건데 이렇게 그랬죠? 예.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10에다가 2를 더하래요. 자, 셀 주소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래요. 여기는 각각의 셀 주소에 들어있는 거를 빼주래요. 여기는 셀 주소에 적혀있는 거에서 값을 빼주래요. 여기는 각각의 값을 서로 곱하래요. 여기는 각각의 값을 나누래요. 네, 이렇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요 하나를 갖고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거나 아까는 드래그 했었죠. 드래그는 지금 여기 수식이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일일이 드래그 하지 말고. 그럼 얘도 드래그 해야 되고 얘도 드래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계산한 거를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드래그 넘어간다. 이 계산이 수월하죠. 언제 하나씩 계산합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예. 우리 교재 보니까 101쪽에 연산자란 말이 나와요. 연산자. 연산에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인데 산술연산자 있어요. 산술연산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2의 3승하는 거듭제곱 기호고요. 백분율을 나타내는 퍼센트 기호. 이것도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결합연산자. 괄호도 연산자예요. 괄호도 연산자. 괄호연산자. 괄호연산자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해산한 그거죠? 가장 먼저 하라는 이거 괄호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연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괄호 연산자죠.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조 연산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는 sum 이만큼 계산하시오, 더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계산하시오 이거죠. 예를 들어서 sum 해가지고 나는 얘하고 얘만 계산할 거야. 이렇게 이제 컴마로 구분하죠. 컴마로 구분하잖아요. 컴마로 구분하죠. 쉼표로 구분 연산자. 그 다음에 는 sum 해가지고 요쪽과 빈칸 요쪽 공통 영역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통 영역만 계산해라. 예. 여기 빈칸은 뭐냐면 겹치는 영역만 계산해라. 예.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많아요. 연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왼쪽 거 두 개를 더했다 그랬잖아요. 왼쪽 거 두 개. 이게 이제 상대적 표현한다. 상대적. 근데 이제 참조 방식은 이런 게 나와요. 상대 참조, 상대적 셀 주소 지정 방식, 상대 참조 방식, 상대적 계산 방식, 하여튼 상대, 절대, 혼합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언제든지 얘는 오른쪽으로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얘가 내려갔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왼쪽 거 두 개가 아래로 내려갔죠. 왼쪽 거 두 개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근데 여기 절대라는 걸 한번 가보세요. 절대. 얘를 근무 시간이 내가 우리 책에 보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적혀 있는데 시급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왼쪽에 있는 근무 시간하고 시간당 금액을 곱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엔터 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졌죠? 무슨 얘기냐면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처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 거랑 위에 거 요 없네. 없으니까 뭐다 0. 왼쪽 거랑 위에 거 글자네. 숫자랑 글자를 곱할 수 없으니까 오류가 났고 얘는 왼쪽 거랑 위에 시급이 51,000원이네요. 그러니까는 왼쪽 거랑 위에가 아니라 왼쪽 거랑 뒤에 3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값하고 뒤에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얘도 왼쪽 거랑 뒤에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얘도 왼쪽 거랑 뒤에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기법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 거랑 뒤에 3이 그냥 봤을 때 동일하게 보이니까 이 뒤에 3을 뭐라고 해석했다? 위에라고 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칸 주소 앞에 달라, 줄 주소 앞에 달라. 즉 여기 앞에 달라, 여기 앞에 달라. 이거를 키보드로 써도 되고 F4번 키 눌러서 누를 때마다 바뀌어도 되고.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딱 맞다. 딱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다. 예. 이러한 유사한 문제는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 계산 같은 거 할 때 뭐 1205원이다 라고 환율이 나왔는데 달러를 가져왔을 때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5,000달러를 가져오던 뭐 150달러를 가져오던 300달러를 가져오던 2,000달러를 가져오던 간에
왼쪽에 있는 거랑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얘도 어떻게 된다? 왼쪽 거랑 얘를 곱해야 되는데, 이대로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거랑 뭐가 됐다? 왼쪽 거랑 위에가 됐다. 왼쪽 거랑 위에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왼쪽 거랑 항상 뒤에 j 에 5다 이거죠. 왼쪽 거랑 환율 자리를 항상 곱해라 이거. 그러면 얘를 자동 체계해주면 어떻게 된다? 항상 왼쪽 거랑 왼쪽 거랑 왼쪽 거랑 왼쪽 거랑 환율을 곱하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혼합참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혼합참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는 이렇게 곱하면 왼쪽 거랑 위에 거잖아요. 그럼 얘를 옆으로 가면 뭐예요? 왼쪽 거랑 위에를 곱하는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거랑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왼쪽 게 아니죠. 얘는 왼쪽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C의 5번째를 곱해 얘를 곱해야지. 이걸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거랑 얘를 곱해야 되는데, 왼쪽이 C라는 동네랑 얘를 곱해야 되는데 위에 거를 곱했잖아. 위에 거.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하니까 왼쪽 거랑 위에 거를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얘는 뭐냐면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아니 얼마나 큰 숫자길래 이게 4만 곱하기 20%인데 뭐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냐 이거지. 그렇죠? 잘못 계산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얘와 얘를 곱할 때, 이렇게 곱할 때 요 왼쪽에 있는 C5는 뭐냐면 요 C5, C6, C7에서 C가 뒤로 넘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C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돼. C 앞에만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D4는 뭐예요? D4는 네 번째 줄이라는 거,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얘가 5번째 줄로 내려오면 안 돼. D에 4, D에 5, E에 5, G에 5 이렇게 가야 돼. D, E, F, G는 가야 되지만 네 번째 줄 오면 안 돼. 그래서 달러가 여기만 찍혀야 돼. 쉽게 말하면 요 동네랑 곱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됐어요? 얘랑 맞네. C라는 지역과 네 번째 줄을 곱했네. 얘도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영역과 네 번째 줄 거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우리 교재에서 지금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면은 요 C라고 하는 동네는 칸을 고정해야 되고 퍼센트라고 하는 건 줄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곱했는데, 이거는 할인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 문제는 할인액을 빼서 실제 구매한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빼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괄호를 여기다 책에서는 쓰라고 했지만 괄호 안 써도 되죠? 어차피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고 나중에 뺄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 없이 계산 다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예. 괄호를 이렇게 묶거나 안 묶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계산하는 거는 수학의 원리고, 엑셀은 수학을 100% 가져온 거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상관없습니다. 뭐를 해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 계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요 위에 것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여기에서 왼쪽 것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 이제 상대가 되는 거고. 자, 제가 상대하고 절대하고 혼합하고의 관계를 한번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도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는 이건 쓰셔도 되고 보셔도 돼요. 1에서 16까지 숫자를 썼어요. 뭐 어떤 숫자를 써 상관없습니다. 예. 자,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테두리 선까지 그릴게요. 색깔도 좀 넣었어요. 자, 여기다 쓸게요. 는 얘랑 얘를 더했어요. 2하고 6을 더하래요. 그럼 7이지 뭐 당연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 얘를 복사해서 1로 갈 거예요. 1로. 얘를 복사해서 1로 갈 거예요. 1로. 그럼 여기 답이 얼마가 나올까 이거. 자, 얘는 어떻게 계산했나 보세요. 얘는. 자, 하나 둘 셋 넷. 위로 네 번째 거 하고 위로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간 애를 곱했죠. 상대적인 참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1로 가는 거예요. 1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거하고 얘를 계산했는데 얘는 뭐를 계산할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랑 하나 둘 셋 오른쪽 거랑 얘가 그렇게 됐잖아. 위로 4개, 얘는 위로 3개 오른쪽 거였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위로 4개, 위로 3개 오른쪽 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러면 얘를 열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1로 가져오면 뭐가 나올까요? 예. 잘 보세요. 예, 어떻게 됐어요? 위로 네 번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 오른쪽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얘랑 하나, 둘, 셋, 오른쪽 거 얘를 더해야 되잖아. 그게 여기 없잖아. 없으니까 0이지 뭐.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셀 참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1과 6을 더하라고 했는데 1과 6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과 6을 더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A의 첫 번째 셀과 B의 두 번째 셀을 더하라고 명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A의 첫 번째 셀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위에 거죠. 위에 네 번째 거죠. 그럼 B 두 번째 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위에서 오른쪽 거죠. 그러면 얘가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복사해서 여기 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에 네 번째 거랑 위에 세 번째 오른쪽 거랑 더한 것처럼 얘는 뭐라 그래? 위에 네 번째 거랑 위에 세 번째 오른쪽 거를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얘를 더해서 1로 가져가면 뭐가 되냐, 이거 1로.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랑 위에 세 번째 오른쪽 거를 더했으니까 11과 16이 더해서 27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 하는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가져가면 답이 얼마 나온다? 1로 가져가면 답이 얼마가 나온다? 얘 다시 보세요. 위에 거랑 위에 오른쪽 거랑 더한 거죠.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가면 뭐가 된다? 문제 나와. 가나다라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얼마? 10? 10? 11? 왜? 얘는 어디 건데? 얘는 위에 거랑 위에 오른쪽이 없었잖아요. 없으면 0이라 그러니까 위에 13이니까 13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다시 하나 볼게요. 이거랑 얘를 더했어요. 자, 지금 뭐와 뭐를 더했나 잘 보세요. 3하고 8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오른쪽 거랑 위에 거랑 더했어요.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오면 뭐가 된다? 얘는 위에 오른쪽 거랑 위에 거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위에 오른쪽 거랑 위에 거를 더하면 1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1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1로. 위에 오른쪽 거랑 위에 거죠? 위에 오른쪽은 없네? 그 위에 건 16이 있으니까 16만 나오겠지 뭐. 재미는 없어요 이게. 이건 쉬운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얘랑 얘를 더할 거예요. 얘는 A*A이래요. B2는 어디 거다? 위에 오른쪽 거죠?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가면 뭐가 된다? 다시 보세요. A 첫 번째 건데 절대 참조예요. 위에 오른쪽 거랑 항상 A의 첫 번째 거랑 더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가면 뭐가 된다? 위에 오른쪽 거랑 얘가 아니라 항상 A 첫 번째 걸 더하는 거잖아요. 항상 A의 첫 번째 거랑 위에 오른쪽 거랑 더했잖아. 자, 이번에는요. 얘랑 더해 볼 거예요. 근데 참조가 달라요. A의 첫 번째 거랑 A의 두 번째 거를 더하면 1과 2를 더하니까 3이 돼. 무조건 처음은 3이 되는데, 얘를 이제 복사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달라지는 건데, A의 첫 번째는 달러가 A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A가 B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갈 수는 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두 번째 줄이 고정되어 있는 애야. 얘를 B의 두 번째로 가라 그러면 가. 근데 C의 두 번째로 가라면 어떻게 돼? 못 가. C의 두 번째, C의 세 번째로 가라 그러면 못 간다고. C의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줄로만 가야 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가는 거는 A에서 B로는 가. 얘는 A에서 B로 간다? 못 가.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자, 얘는 이렇게 더해졌지만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A의 첫 번째는 어디로 됐어요? A가 B로 갈 수 있다? 못 갔지. 그러나 요거 A의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갔죠? B 두 번째로 갔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가면 얘는 A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B로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왔잖아. 그러면 A의 첫 번째가 B의 첫 번째로 못 가죠. 당연히 B의 두 번째로도 못 가지. 대신 A의 두 번째로 가오는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에서 얘는 한 줄 내려왔잖아. 한 줄 내려왔으니까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지만 두 번째 칸으로 가는 거지.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줄이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떤 건 칸이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떤 건 칸이 고정되고 하는 건 줄이 고정되거든요. 이 고정되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만이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참조냐 절대 참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적절히 사용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참조라는 말을 잔뜩 들어보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계산할 줄 모르면 꽝 되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자, 자동 합계라는 걸 좀 볼게요. 자동 합계. 근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업무 중에서 이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를 얼마나 쓰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안 쓸 수는 없어요. 엑셀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람이 혼합 참조, 절대 참조 이런 거를 안 썼다 그러면 뭐 계산한 거야? 가로 세로 합계만 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회사 업무는 그것만 해도 돼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지. 예.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고. 네. 자동합계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사칙 연산으로 가봅시다. 여기. 아니 뭐 절대 참조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뭐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8,5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8,500원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근무 시간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금액의 합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 쉽게 말해서 나는 얘는 빼고 여기서부터만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돼. 근데 우리가 다 잡아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다 잡을 거잖아. 이렇게 이만큼 잡아서 여기다가 비어있는 데다가 계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클릭해도 돼요. 딱 봐도 얘 위에 있는 애들의 합계를 구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 놓고 홈이라는 메뉴 가시면 오른쪽 끝에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자동합계. 또는 수식에 가셔도 있고요. 수식. 홈에도 있습니다. 자동합계가. 그 중에 합계를 구할 거라면 그냥 자동합계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되고 평균을 계산할 것 같으면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가면 되고 마찬가지로 수식이라는 메뉴 오셔가지고 자동합계에 있는 화살표 시그마 기호 눌러주면 그냥 오이 얘네들 합계 구하시게? 예, 맞습니다. 그럼 엔터 쳐. 그럼 이거는 이제 옆으로 자동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합계 구하는 거잖아. 이게 상대 계산이지. 그게 얘를 자동 처리 옆으로 훑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도 위에 거 합계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요렇게 블럭을 두 개를 잡고 자동합계 누르면은요 한꺼번에 계산도 합니다. 됐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 그러면 밑에는 세로 합계고 여기는 가로 합계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죠. 여기까지만. 그래놓고 자동 합계 누르면 그 비어있는 데다가 알아서 답이 들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가지고 자동 합계 누르면 알아서 두 개 합이 들어가요. 근데 보편적으로 자동 합계를 눌러서 맞나? 틀리면 고치고 맞으면 엔터. 그러면 얘도 자동 채우기 옆으로 훑어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많이 했지. 어디까지가 계산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때 이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sum. 이걸 뭐하러 외웁니까? 이거 눌러주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왜 외우기를 왜 외웁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씩 외워서 나가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는 썸 가로 열고 대문자 소문. 자 보세요. 제가 한글 상태에서 썼잖아요. 괄호를 열면 영어로 바뀌어요. 자, 는 썸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어차피 대문자로 다 바뀌니까는. 자, 는 s 서치 아니고 sec 사인 코사인 아니고 u 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되고. 괄호가 열려.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겠죠. 이렇게 블럭을 잡겠지. 양이 많으면 블럭 잡기 어렵잖아요. 이게 한 15개니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기가 쉽지만 이게 한 5,000개가 있으면 자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는 썸을 써가지고 가로 열고 이렇게 쭉 블럭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동합계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르고 얘가 이걸 안 했네. 8월 10일날 계산을 안 했어. 입력을 안 했어. 자동합계 명령을 걸면은요. 거기까지만 답이 나와요. 엑셀은 중간에 비어있으면 큰일 나요. 비어있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위에 건 까먹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하면 이 사람 급여 수령할 때 어떻게 돼? 눈물 흘리지. 난리 나는 거지. 이거 사고잖아. 이때 여기다 말이지 뭘 집어넣어놔도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엑셀을 계산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비어있는 게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여기 비어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가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 걸렸어. 여기서 한번. 컨트롤 화살표 내려가.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채워져 있잖아요.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끝에까지 확 내려온다고. 중간에 비어 있으면 자 중간에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꽉 차 있으면 여기서부터 컨트롤 화살표 그러면 다 내려오는데 여기 뭐가 비어 있으면 거기까지만 오고 멈춰요. 그럼 비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매니저한테 가서 이 근무자는 이날 안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라고. 그날 근무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0이라고 써야죠. 근데 0이라고 쓰면 숫자죠. 그럼 근무 횟수에는 포함이 돼 또. 얘를 빼면 10번인데 빵 시간 근무했다고 하니까 11번 횟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결근 아니면 휴무
글자도 못 써있는데 휴무. 여기서부터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내려갔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날 휴무라고 썼으면 답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답 나오면 보세요. 여기다 놓고 이제 자동 합계를 누르면 어디까지 합계를 구해? 여기까지 나와. 이거 문제가 커요. 왜냐면 휴무는 글자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휴무라고 쓸 거냐, 비워둘 거냐, 0이라고 쓸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0이나 휴무라고 되는 거는 빼고 실제로 근무한 것만 쫙 정리정돈이 돼서 나오는 그런 편하겠는데, 그러면 여기다 놓고 자동합계를 눌러주면 쭉 나올 테지. 이 데이터가 몇천 개든 몇만 개든 간에 한꺼번에 쭉 블럭이 잡히면서 엔터 누르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휴무라고 가정을 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럼 얘를 자동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 얘도 에러가 나. 왜? 합계를 구할 때는 글자가 들어가면 글자는 빼고 합계를 구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한 거는 결과도 에러가 나와. 이렇게 에러가 나온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뭐 영어로 처리해 주세요 라든지 무슨 다른 함수를 써줘야 되겠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아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게 힘들고 저렇게 했더니 저거는 쉬운데 요번 이게 어렵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함수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제대로 들어갔으면 다 답이 들어가는 거지 뭐.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눈썹 요쪽 거 하고 콤마 여기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하고 콤마 요쪽 따로, 아니면 이렇게 어느 동네와 어느 동네를 각각 구분해서 이쪽 거랑 저쪽 거랑 한꺼번에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111쪽에 보면 함수 구조가 나와 있어요. 함수라 그래요. 썸이라는 함수.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모임 회비 현황 한번 찾아가지고 이 모임 현황 회비가 자리가 있나 모르겠는데 열어볼까요? 아, 여기 있다. 산악회 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이제 모임 회비 현황 이렇게 들어왔던데 여기 지금 가로의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세로의 합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이쪽에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합계가 들어갈 자리 포함해서 아래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동 합계 누르면 돼요. 단순해요. 이거는 가로와 세로의 각각의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여기다 놓고 우리가 이제 할 땐 이렇게 써요. 자동 합계를 누르면 쭉 왼쪽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 엔터를 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동 합계를 누르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범위를 다 조정해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조정해야만이 되는 거고, 이쪽에 아래에 있는 그 세로 합계는요, 중간에 글자가 꼈잖아. 면제라고. 그 위에는
글자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 숫자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이는 애들만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 누락되잖아. 어차피 계산할 때 글자는 덧셈이나 이런 데서 빼요. 알아서 다 빠져. X는 이런 글자들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끝에 가로 합계, 아래쪽에 세로 합계, 저 모서리에 전체 합계 나오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먼저 회원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찬조금에 요거 여기까지 찬조금이잖아요. 밑에는 합계니까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놓고요. 자동합계 화살표로 들어가시면 숫자 개수 구하는 게 있어요. 숫자 개수 구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엉뚱한 데 블럭 잡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니다 얘야, 찬조금 여기야 하고 범위를 조정해 줘야지. 저 위에 회장님은 비어있지만 찬조금 낸지 확인 안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50만원 합계니까 빼고, 실제로 찬조금이 들어가 있는 영역 9개 영역을 블럭을 잡아주면 되죠. 네 사람 낸 거 나왔네. 찬조금액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요. 찬조금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동합계 화살표 누르시면 평균이라고 있어요. 엉뚱한 데를 블럭 잡았네요. 합계란에 또 합계까지 계산했잖아. 합계까지. 거기가 아니라 찬조금만 블럭 잡아야지. 50만원 빼고. 에버레이지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에버레이지. 이제 외우셔야 돼. 저런 것도. 처음에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답이 나와서 편하고 있지만 하나씩 저걸 외워서 사용할 줄 아셔야만이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찬조금의 최대 금액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최대값이라고 있네. 맥시멈 밸류. 얘는 또 엉뚱한 데 숫자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범위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얘는 뭐 자동 채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예. 여기 최저 찬조금도 마찬가지로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 미니멈 밸류죠. 미니멈 밸류. 엉뚱한 데 블럭 잡았잖아. 다시 찬조금만 영역을 잡아야 돼. 여긴 답이 안 나왔죠. 여기는 아예 없잖아.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예 없었잖아요. 지금요. 여기는 없었지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가 나온 거지만 5월이나 6월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도 자체 계산을 안 한 거지. 만약 여기다가 아무리 쓴다고 해도 여긴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얘가 합계에는 가로 합계, 개인별 합계는 나가는데 월별 합계는 아직 포함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수식을 자동 채우기로 옆으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엑셀은 비어있으면 되게 싫어하는 좀 까탈스러운 아이인데 더더욱이 우리가 자동으로 무슨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럴 때 덩어리가 통째로 빠져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계산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 여기는 지금 누락이 됐던 부분을 메꿨기 때문에 부회장이라는 사람의 개인별 합계가 나와요. 근데 밑에는 아예 안 나왔다고. 아까 우리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여기는 수식조차 안 들어갔었어. 그러면 여기는 수식조차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합계하고 이 합계는 하고 이 합계가 다를 수 있죠. 이 합계는 얼마인데? 이거 102만 원이야. 이거는 100만 원이고 얘는 가로 합계.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가 또 합계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또 엉뚱한 짓 했다 얘. 제가 아까 이렇게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합계가 1로 들어왔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눌렀잖아요. 그때 여기 갑자기 계산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 합계를 구한 거야. 얘는 별도로 입력한 건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5월, 6월은 아직 회비를 낼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금을 안 했겠지. 근데 미리 지금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자동 합계를 명령을 걸었더니 여기 통으로 빠져 있는 것 합계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5월달, 6월달은 아예 합계조차가 수식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회비를 누가 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개인별로 합계는 들어가지만 월별 합계는 누락이 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동 체계로 옆에서 밀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계산이 들어가야만이 이 가로 합계하고 세로 합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112쪽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이렇게 써있잖아. 지금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넣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책에 써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5월의 합계하고 6월의 합계는 계산이 자체가 안 된 거지. 근데 뭐가 에러가 났다고?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썸머리. 그러면 이 안에 글자가 들어있던 숫자가 들어있던 간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숫자를 계산할 테고 글자가 들어있으면 아예 넘어간단 말이야. 알아서. 여기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는데 숫자만 계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는, 예, 5월, 6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찬조금까지 1월서부터 6월까지 찬조금까지 7개를 계산해서 직접 숫자값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더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야 어떻게 숫자랑 글자랑 더하니? 왜 해락 안 하고? 여기 면제란 글자랑 어떻게 25만 원을 더할 수가 있니? 하고 에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은 명령을 걸 때는 덧셈이나 뺄셈을 걸 때는 그 안에 숫자만 들어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지 숫자가 아닌 공백은 상관이 없는데 글자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뱉어내 버린다. 그럼 그게 좋을까? 그냥 함수를 쓰는 게 좋을까? 함수가 편하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6달하고 지금 12달 같으면 어떻게 돼? 12달하고 찬조금하면 13개를 클릭해야 되잖아. 그래도 누락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회원이 9명이니까 9사람에 클릭해서 9사람을 더하면 되지만 회원이 50명이면 50번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별 말고 월별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다가 한 사람 누락되거나 누가 중복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산 망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자동 채우기라는 명령을 걸어버리면 숫자끼리 알아서 더해줄 거 글자가 들어갔으면 다 뱉어버릴 테고 알아서 해주더라 이거지. 그게 좀 깔끔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단지 이렇게 통으로 비어 있으면 아예 계산조차 안 한다라는 거.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평균을 구한다든지 회원수를 구한다든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여기 있는 자동합계 들어가서 평균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때 자기 위에 거를 잡아주니까 범위를 재설정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당연히 범위는 재설정해 주셔야 되고 1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에 오류 메시지들이 있어요. 샵 div by 0에라. 자 보세요. 평균은 뭐냐면 합계를 개수로 나누잖아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여기 찬조금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찬조금을 한 명도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조금의 합계는 0이지만 평균은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합계는 0인데 개수도 0이잖아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합계를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개수가 0이면 분모가 0이 아닙니까?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라고 했잖아요. 분자가 0이면 0이지만 100분의 0 그러면 0이지만 0분의 100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div 0으로 나누어서 안 됐다. 그러니까 엑셀은 수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 있어요. 엑셀 함수 중에 다 있어요. 뭐 팩토리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팩토리얼. 그 다음에 뭐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서 배웠던 다 있어요. 함수가. 제곱근 구하는 거 루트 있죠. 루트. 이것도 다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 쉬워요. 제곱근이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 제곱근. 뭐와 뭐를 곱해하고 똑같은 거를 곱했을 때 나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수학 선생님이 뭐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수학이 어렵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우린 수학 잘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제곱근을 계산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수학 선생님 이거 계산할 수 있다? 4723.3이죠? 엑셀이 이렇게 계산해요. SQRT 4723.3 어쩌나요? 4723.3 SQRT가 스퀘어루트 제곱근이라는 함수예요. 어쩌나 68.72 627을 곱하면 68.72 627 곱하기 68.72 627을 곱하면 4723.3 나오는데 먹겠지 이게 우리가 이거 SQRT 9 그러면 어떻게 해? 루트 9는 3이잖아 3 맞네 3 그럼 얘도 맞겠지 이거를 수학 선생님이 할 줄 아냐고 조금 잘한다고 우리를 괴롭혀? 우리가 막 쫑알쫑알 그랬었어요. 그치 그냥 뭐냐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쉽다고 했겠지만 우리는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거고 근데 제가 엑셀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요
그 함수 중에 수학적인 함수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수식에 가보면 이 수학 삼가함수라고 적혀 있는데 아크 코사인 뭐 하이퍼보릭 아크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빼고 여기 보면 컨비네이션도 있고 컨비네이션 조합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팩토리얼도 있네. 팩토리얼 이거 지수함수 2.728283하는 지수함수고 뭐 최대 공약수인가 이거는 최대 공약수도 계산하는 게 있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요. 합계 구하는 것도 있고 합계 구하는 건 수학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건 통계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함수 더보기로 하면 통계도 있어요. 통계는요 아주 여기 저절로 나와. 저는 아직도 알고 싶지 않은 게 재무함수야. 재무함수는 말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결산일이 들어있는 이자 지급 기간의 날짜수를 반환한대. 못 자라는 거야. 돈을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그쪽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말을 알아듣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컴퓨터를 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수학이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말은 들어봤으니까 만약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문제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불러서 쓰면 되지. 계산법이 귀찮은 거지. 말뜻은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를 했으니까 논리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척척 잘할 테고 저는 찾기 참조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본의 아니게 이제 통계도 제가 또 공부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계산 기억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용어들은 기억이 나지. 용어들은 뭐 기억이 나. 이게 뭐 데이터 집합의 첨도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공학함수도 있어. 공학함수.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2진수를 16진수로 바꿔라. 2진수를 8진수로 바꿔라. 전 이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편하니까 편하게 쓰는 거지.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함수가 뭐예요? 함수를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펑션. 이 펑션을 다른 말로 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함수가 기능이래. 우리 키보드 F1번, F2번, F3번, F12번까지 있잖아요. 그 F가 펑션 키예요. 그걸 함수 키라고 불러요? 기능 키라고 부르지. 노트북에 또 Fn이라는 키가 따로 있잖아. Fn 키 누르고 뭐를 누르면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은 일반 우리 키보드보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기능을 좀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모니터를 확장시킨다든지 그런 기능도 넣어놓고 이렇게. 기능이야 기능. 근데 저 펑션이 수학하고 엑셀에만 가면 꼭 함수라고 불러. 그 외에는 다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컵이라는 함수가 뭐야? 컵이라는 기능이. 물 받아 먹는 거 아니야. 물도 받아 먹고 여기도 안 되면 밥도 받아 먹고 뭔가 용기로서 뭐를 담을 수 있는 게 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수학으로 가면 컵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쓰잖아. 여기다 컵. 뭐 이런 식으로 컵 이렇게. fx라는 말을 쓰잖아. f가 펑션의 줄임말로 x는 미지수니까 이렇게 이런 말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혼자서 떠들어. 알아듣는 애는 따라가고 못 알아듣는 애는 종이를 엎어져 자는 거지. 그 어떻게 하면 뭐 수포자라는 말이 나와. 수포자. 수학 포기는 안 했어요. 연필을 좋은 거 갖고 다녀서 잘 굴렸지. 자, 함수라는 말은요. 이미 정해진 거를 불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는 썸을 쓰면 이거는 어떤 값들 예를 들어 3, 5, 7 그러면 3과 5와 7이라는 값을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죠.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썸함수.
그 썸이 뭔지 뜰만 알면 내가 불러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거야. 5와 6과 7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얘네들의 합계를 셋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렇죠? 세 가지를 더했으니까 알아서 답이 나오겠지. 이 정도는 나도 할 줄 아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데 막 여기 있는 것들 막 되게 많잖아.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이거 어째 다 해 이거를. 물론 엑셀은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평균이라고 뜨잖아요. 합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냐 뜨잖아. 화면 밑에 딱 뜨잖아요. 오른쪽 밑으로. 근데 여기다 이제 명령을 걸 줄 알아야지. 그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알아야만이 좀 난이도가 있는 거를 풀어나갈 때도 두려움이 좀 줄어드는 거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어떤 함수를 주로 쓰세요? 그러는데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특별한 함수 안 써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 유튜브를 보면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수 몇 가지 하고 강의를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로 어떤 함수 쓰세요? 대부분은 지금 양식 입력된 거기다 입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형식에다가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뭔가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그러면 나는 입력수잖아. 입력하는 사람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셀을 통해서 입력만 하는 거고. 예전에 그런 강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약국에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보험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약사는 조제를 해야 되니까 행정을 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는 알바생이 옆에서 뭐 병원이나 이제 의원에서 가져온 이제 진단서 가지고 처방 낸 걸 가지고 하면 그걸 보험공단에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강의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옆에서 다 보조를 또 해줘야지 약사 선생님한테.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거는 뭐 단순하게 입력하는 거잖아. 보험공단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이 병원 아이디가 있을 테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환자들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약이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거. 그런 건 단순한 업무죠. 그렇죠. 거기다 내가 무슨 뭐 합계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잖아. 한 달 후에 결산 버튼 누르면 알아서 결산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결산 버튼 누르는 것도 없지. 알아서 통지가 오잖아. 이 약국에서 얼마큼 뭐 처리했다 뭐 이런 것들. 오늘 배우시는 함수는요. 단순한 함수만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거 4명 아닙니까? 4명. 이거 넷인데 여기다가 4명 하고 나오면 좋겠대. 몇 명 하고 나오면 좋겠대. 자, 글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걸어서 몇 명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앰퍼샌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합연산자라고. 왼쪽과 오른쪽을 앰퍼샌드로 결합을 하는 거야. 글루건처럼 붙여버리는 거죠. 제가 앰퍼샌드 왼쪽 오른쪽은 좀 띄웠어요. 보시기 좋으라고 단순히. 따옴표 안에 띄운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카운트라는 함수의 결과하고 명이라는 메시지가 붙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셀 서식 들어가서
여기다 뒤에다 명자를 붙일까? 명자. 우리 셀 서식은 짱금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걸어서 명자를 쓸 거냐, 셀 서식에다 명자를 붙일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대부분이 숫자와 글자를 결합하는 형태 같으면 숫자는 계산을 하고 글자는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앰퍼샌드를 걸어서 명자를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하라고 보통 책에 나와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거치면 문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계산을 못한다고. 찬조금을 낸 사람 회원이 몇 명이고 찬조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거를 합치면 전체 회원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계산이 안 된다니까? 글자가 돼버렸어. 자, 찬조금을 안 낸 사람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찬조금 미납자, 찬조금 미납자라고 써서 옆에다 한번 찬조금을 안 낸 사람이 몇 명인가를 뭐를 이용하면 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지. 찬조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을 합하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는 없어요. 자동합계는 없습니다. 기타 함수로 들어가야 돼. 기타 함수로 들어가면 이 함수를 다 알아야 돼. 자, 여기다가 는, 아까 찬조금 낸 회원수가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카운트. 개수 세는 게 카운트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요, 는 C O U COU만 썼더니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S 5가지가 카운트 종류가 나와. 카운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만 세는 거. 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거. 이거 쓰면 되겠네. 미납자는 표기를 안 했잖아.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얘를 써야지.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탭키 눌러도 돼. 그럼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쭉 블럭 잡으면 돼.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비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5 나왔잖아. 그럼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걸어서 명을 쓸 거냐, 아니면 얘 자체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명자 메시지를 붙여줄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회원수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을 더하라 그러면, 여기 회원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을 더하라 그러면 4명, 5명이니까 9명이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났잖아요. 밸류. 야, 어떻게 더해? 숫자랑 글자를 하고 짜증내는 거야, 얘가.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줘야지. 이걸 빼줘야, 그래, 4명, 5명이니까 9명 맞네 하고 답이 나오는 거지. 앰퍼샌드 연산자를 거치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렇죠? 함수를 이용해서 몇 명인지 얼마인지 금액을 계산하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는데, 그 계산된 결과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거로 도출을 해야 될 때,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숫자가 나오면 되는데 그 숫자를 글자로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갖고 계산할 때 다시 재활용을 못한다라는 거.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책에서야 뭐 에버레이지 타령하고 하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맥시멈 밸류니 미니멈 밸류니 카운트 함수 같은 거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 116쪽을 보시면 9번째 설명에
앰퍼샌드로 명을 붙였잖아요. 결합연산자. 결합연산자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거겠지. 근데 실무에서 저거 쓰면 안 돼. 앰퍼스 써버리면 다음에 얘를 재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시를 아무 데도 안 해놔요. 이게 왜 앰퍼샌드를 거기다 결합하는지가 이 책에 나왔는가 봤더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격증 시험에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몇 명 하고 출력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이런 활용 문제에도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저처럼 떠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앰퍼샌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걸 쓰면 불편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무 데도 안 하고 그런 게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자, 풀어보기 한번 볼까요? 풀어보기. 예. 잠깐만요. 제가 글로 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수입하고 지출이 나와 있는데 잔액을 계산해야죠. 잔액. 매일 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들어와야 돼요. 잔액이 처리가 되고 이 수입의 합계와 지출의 합계를 뺀 나머지가 최종 잔액하고 맞아야지. 그게 회계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 눌러주면 답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꼭 찍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다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면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됐네. 그럼 여기는 뭐야? 오른쪽 끝에는 는 수익에서 지출을 뺀 거지. 수익에서 지출을 빼야만이 이게 잔액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잔액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잔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잔액이 얘랑 같아야지. 자, 이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처음 거는 는 수익에서 빼기를 지출로.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으니까 수익에서 지출을 빼는 거죠. 그렇죠? 빼주면 되지 뭐. 그럼 두 번째 지출은 약간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수익과 지출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2월 잔액이 있잖아. 두 번째는 2월 잔액이니까 는 2월 잔액에다가 더하기를 수익을 써주고 그리고 빼기를 지출로 해주면 되지. 처음에는 그냥 수익과 지출만 계산하면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2월 된 금액이 있을 테니까 2월 된 금액을 계산해 줘야 돼요. 이거는 함수로 쓰려면 힘들어요. 그냥 수식으로 쓰는 거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한 거를 저 아래까지 쭉 훑고 지나가면 맞았네.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쓰라고 된 것 같아. 여기까지. 아직 여기는 입력한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랑 얘랑 맞으면 되지. 이거는 2월 금액에서부터 빼서 잔액이 나온 거고 이거는 합계 지출의 금액을 빼준 잔액인 거고 이게 맞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계부를 어떻게 작성하세요? 전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 가계부 파일을요. 월별로 제가 뭐 매일매일 콩나물 얼마 사고 두부 얼마 사고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집 식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액들이 클 수도 있고 하니까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통지서가 오면 한꺼번에 쫙 입력을 하면서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고 나서 분석을 해야죠. 이번 달에는 시켜먹는 음식이 금액이 많이 나갔다. 뭐 아니면 뭐
통신비가 많이 나갔다 이런 거. 그 저희 집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항해사로 있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나가요. 국내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외국에 나가면 가족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신 또 컴퓨터를 가지고 또 인터넷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어차피 그거야 뭐 지가 요금을 내는 거니까 상관없지만은 뭐 그런 거 확인 다 해야 되겠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나온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네. 아까 했던 거네, 이거. 달러 가격하고 원화 가격을 환율 시세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는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달러 가격은 내 왼쪽에 있는 내 거지만 이 환율 시세는 항상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4번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알면 되는 거지. 이거 말면. 그리고 여기 이제 화폐단위 찍히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원래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일반이었어요. 일반. 이렇게 나왔었다고. 이렇게. 여긴 달러니까는 여기 가서 달러로 찍어주고, 이렇게 달러로 찍어주고, 소점 이하는 줄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돈이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를 찍어주고, 소점 이하는 빼주고, 수량이야 뭐 이렇게 할 거냐,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자를 붙일 거냐. 개자를 붙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개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럼 얘는 글자잖아. 그러면 숫자랑 글자를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 얘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뭐를 곱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 잘못 썼구나. 는 이거랑 이거를 곱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답이 나오는데 얘는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숫자랑 글자랑 곱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개라고 쓰지 말고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개를 붙이자 이거지. 개. 어차피 이 개수가 1000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1000개 들어가면 샵, 샵 0 다음에 개를 쓰는 거고, 그냥 뭐 100개 정도 단위라고 그러면 그냥 G/ 표준이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합계는 또 우리 화폐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통화를 누르면 되겠지. 통화. 근데 통화하고 회계하고 약간 달라요. 통화는 화폐 단위가 숫자랑 붙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붙는다고. 그런데 회계는 떨어지거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통화로 하면 되지. 통화. 근데 통화가 이건 달라지죠? 이게 지금 통화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셀 서식 들어가서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꿔야지. 예, 미국 달러는요, 소수점 이하가 자동으로 두 자리가 들어가요. 기본값이. 왜냐면 걔네는 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센트. 달러도 있지만 센트도 있잖아요. 우리는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수점 이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미국 화폐 단위는 달러도 있지만 센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백분율로 들어간다고.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붙일 거냐 떨굴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붙일 거냐 떨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보기 좋지 않나 이거지. 이렇게. 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버리면 좀 되게 뭔가 좀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절대 참조. 예, 절대 참조. 환율 시세라고 하는 이거. 얘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걸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 그거만 아시면
척척척척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구단 문제가 있네요. 구구단. 제가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는 이쪽과 곱하기 저쪽을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값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걸 지울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다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다. 이걸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얘랑 얘를 곱하는데 요 C 다섯 번째 셀은 C라고 하는 걸 고정시켜야 되고 C 뒤에 네 번째 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줄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는 자동책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내려가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내려간다. 이 구구단 문제를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셔서 뚝딱 처리했다. 그러면 참조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조는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엑셀을 하다 보면 힘든 게 뭐가 있냐면요. 엑셀은 엑셀다운 게 있고 한글 문서는 한글다운 한글 문서다운 게 있어요. 근데 엑셀을 한글 문서처럼 출력을 해달래. 어떤 거냐면 두 줄씩 들어가는 거 한 건당. 그건 계산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죽어나요. 자동 채우기도 안 돼. 다 수작업으로 고쳐야 돼. 가로 세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름 여기는 생년월일 여기는 핸드폰 여기는 집전화 여기는 전자우편 주소 여기는 집 주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두 줄씩 사용하래. 두 줄씩. 그리고 결과는 이건 이제 입력 데이터 이건 입력을 이렇게 해놓고 출력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 두 줄씩 해갖고 데이터를 이렇게 막 입력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서로 출력할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 하나씩 뿌려가지고 요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출력해서 보여달래. 누굴 죽이려고. 입력을 이렇게 받으면 되지. 그럼 출력을 이렇게 보내는 거는 기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입력은 이렇게 받아놓고 출력은 저렇게 하래. 엑셀을 몰라서 하는 사람이야.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러지. 근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알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컴퓨터 자격증을 몇 개 취득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강의를 하면 선생님이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쪽 관계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하다가 도무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문제를 그 사람이 풀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뭐 가로 짝수 줄이면 어떻게 홀수 줄이면 어떻게 막 모든 함수를 총동원해서 써놨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혹시 머리 막 빠지지 않으셨더니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 더 이상 계속 진행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 이렇게 원한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서 폼을 좀 바꿔가지고
바꿔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했더니 깜짝 놀란 거지. 이제 나름 관록이 있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문제가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가로 세로로 딱 돼 있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정원의 합계를 계산하거나 신청인의 합계를 계산하거나 수강료 합계를 계산하거나 이런 게 척척척 되잖아. 그렇죠. 참 된다. 그럼 여기는 정원에 20명이고 신청인은 15명이니까 12,000원씩 수강료 오면 여기도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좌별로 수익 금액이 나오잖아. 예상 금액, 수익 금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무료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에러 나지. 에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에러가 나면은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런 함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총 강좌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강좌 수가 이거잖아. 강좌. 이게 강좌잖아. 강좌의 수가 뭐를 계산해야 돼? 정원의 수가 아니라 신청 인원의 수가 아니라 수강료의 수가 아니라 주제가 강좌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어떻게 함수를 써야 될까?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 아까 여기 보니까 숫자 개수는 있지만 글자 개수는 없잖아. 얘를 쓰면 안 돼요. 얘를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여기다가 는 카운트 함수를 쓰다 보니까 카운트 함수가 5가지가 있는데 카운트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만 개수 센다 그랬잖아. 카운트 A는 카운트 all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카운터가 아니라 카운트 all. 저 안에 글자가 있던 숫자가 있던 뭔가 있으면 세는 거야. 비어있으면 안 세고.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것만 개수 세는 거지. 그러니까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가 완전히 반대야. 카운트하고 카운트 블랭크가 반대가 아니라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가 반대인데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 주제를 블럭을 잡으면 주제는 비어있지 않겠지. 주제란에 비어있으면 강의가 아니잖아. 그렇죠. 엔터를 치면 닫는 괄호를 안 해도 알아서 닫아줘요. 근데 이제 최신 버전은 괄호 안 닫으니까 에러 나던데 안 닫아던데 괄호를 꼭 닫아야 되더라고. 최신 버전은. 근데 여기는 그냥 괄호 안 닫고 엔터 쳐도 알아서 다 괄호가 이렇게 닫혀지지. 최대 수강료는 수강료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여기 중구에 최대값이라고 있었네. 최대값 맥시멈 밸류. 여기 수강료 이렇게. 그러면 여긴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잖아요. 그 글자는 다 무시해버려.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할 때는 글자가 있으면 다 빼버리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 알아서. 근데 뭐와 뭐를 더해라 빼라 이렇게 직접 연산자를 쓰면은 이 숫자와 글자를 어떻게 더하냐 하고 에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쓰는 게 편한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편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함수는 기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인데 이 기능이 양이 많으면 기능을 쓰는 게 편하겠지. 양이 많으면. 근데 뭐 2개를 더할 건데 거기다 무슨 복잡한 함수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냥 2개 더하는 거라면. 그렇죠? 연산자로 더하면 편하겠지. 클릭 2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5,000명 거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클릭 5,000번을 못하니까는 함수를 써서 쭉 블럭 잡으면 5,000개 블럭 잡으면 되지. 그런 거. 오늘은 이제 함수를 설명하면서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수식에서 참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참조. 이 참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 중에 함수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우리 슈퍼에 가면 뭐 수산물도 있고 정육 코너도 있고 채소 코너도 있고
뭐 이 음료 코너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함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구분을 해놨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함수, 찾기 참조함수, 수학함수, 여기 뭐 통계, 공학 이런 거 있는데 재무함수는 설명 안 드려요. 저도 모르고. 논리함수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논리함수.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if error거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첫 번째 나오는 게 텍스트 함수야. 우리 119쪽에 보면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논리 함수, 찾기 참조 함수, 통계 함수. 수학 함수는 아까 썸은 수학 함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안 배운다 그랬잖아. 최대값은 최소값, 개수, 평균은 통계 함수예요. 뭐 우리가 오묘하고 막 복잡한 수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기능을 배우는 건 아니고 명칭이 통계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수학 함수 중에 또 몇 가지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제가 또 설명드리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